벡터의 상등. 잠깐만. 자, 보면 벡터의 상등입니다. 벡터의 상등. 오늘 수업까지가 아마 기하 중간고사 범위가 들어갈 거예요. 많아야 여기까지. 적으면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벡터의 뜻과 연산 정도까지만 아마 시험 범위가 들어갈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범위가 이 정도까지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A 벡터 A가 있는데요. 얘가 0벡터가 아니다 라는 전제에 B 벡터가 있을 때 얘가 0벡터가 아니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가 같지 않을 때, 이럴 때 n배의 A 벡터 플러스 n배의 B 벡터 이렇게 주면 얘가 0벡터가 됐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냐면 m과 n이 모두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항등식을 생각하면 돼. 이 상등이라는 게 복소수 상등도 그렇고 무리식의 상등도 그렇고, 그죠? 0이 되기 위해선 뭐 다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얘기가 첫 번째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배의 A 벡터 플러스 n배의 B 벡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P배의 A 벡터 그리고 플러스 Q배의 B 벡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 이 얘기는 다시 무슨 말이 될 거냐면 N과 P가 같다. 그죠? 그리고 N과 Q가 같다는 얘기가 될 거야. 뭐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해도 얘를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차피 위의 모습이 되겠지. n-p의 A 벡터 플러스 n-q의 B 벡터가 돼서 얘가 0벡터가 될 테니까 싹 다 이항해서, 그러면 네가 0이어야 되고 네가 0이어야 되지, 여기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n과 p는 같고 n과 q는 어떻다? 같다 라고 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연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랑 같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 계수 비교법으로 그렇게 해줘도 뭐 충분히 상관은 없겠다 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굳이 증명을 해보자고 하면 이때 만약에 n이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자, n이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에 n이 0이 아니라면, 그죠? 양변을 나눌 수 있어, 이항해서. 그러면 그 모습이 b 벡터가 n분의 마이너스 n배의 a 벡터가 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냐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가 된다고. b 벡터와 a 벡터가 뭐하다?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 다시 실수배가 된 벡터는 다시 지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였는데요. 실수배된 벡터 뭐하다? 평행하다. 오케이. 실수배되어진 두 벡터는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n이 0이 아니라면은 얘네가 평행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벡터 상등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긴 게 좀 현기증 나게 생긴 것 뿐이고, 자, 얘랑 둘이 같대요. A, B는 0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게가 지금 봐봐. 얘네들이 서로 평행해 버렸잖아, 그지? 맞아? 그냥 안 되는 거지. 얘는 보면은 이렇게 됐어. 그럼 mn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m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지? n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네, 간단합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A 벡터가 요거고요. OB 벡터가 요렇대요. OC 벡터가 요런 상태에 있대요. 그리고 ABC가 한 일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멘트죠. 내분해분에 대한 얘기, 그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ABC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OC 벡터를 우리가 써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은 T배의 OA 벡터 플러스 1-T배의 O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벡터의 실수배되어진 벡터로, 그죠? 각각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내분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결국은 얘가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B의 뭐 내분점이라느니 외분점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 이때 OA 벡터가 얘니까 얘를 여기다 뭐 해볼 수 있고 대입해 볼 수 있고, OB 벡터가 너니까 너를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다. 그럼 T값에 대해 정리가 되겠죠. 다시 이제 풀이해 보시면 4배의 A 벡터 플러스 M배의 B 벡터는 대입해주면 T가 곱해지죠. 그리고 얘가 대입해주면 1-T가 곱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TA 벡터가 되겠고, 이쪽에서는 2TA 벡터가 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맞나? 아이씨, 잠깐만. 2TA 벡터, T베이비 벡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T배의 A 벡터, 1-T배의 A 벡터가 되죠. 그래서 1-T의 2T니까 T 플러스 1배의 A 벡터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T배의 B 벡터가 나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1-T배의 마이너스니까 T-1배의 B 벡터지. 그럼 T-1배의 B 벡터에 T니까, 그죠? 2T-1배의 B 벡터가 되겠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때 A는 0벡터가 아니고, B도 0벡터가 아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똑같대. 그러면, 네가 넣어야 되고, 네가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1은 몇이 되고, 4가 되고, 2T-1은 M이 되어진다. 그러면, T값 구해지고, M값 구해지겠네. 그래서 M값은 얼마?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방금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뭘 표시한 거다? 내분, 외분을 표시한 거죠. 오케이. 내분, 외분을 표시했고, 하지만 t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얘는 무슨 관계가 된다? 내분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내외분 중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p는 선분 A, B 위를 움직이겠죠. 오케이. 왜? p가 무슨 점이니까? 내분점이니까. 네, 그렇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게중심을 한번.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했던 걸 재정의하는 거야. 오케이? 벡터의 세계에서 다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럼 무게중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를 A라고 주고 여기를 B라고 주고 여기를 C라고 주었을 때 이때 이쪽으로의 요 벡터를 갖다가 자 A에서 B까지의 벡터를 내가 A 벡터 A에서 C까지의 벡터를 내가 B 벡터라고 줬을 때 이때 분명히 무게중심이라는 건 너의 중점에 이렇게 안착하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무게중심이 여기에 2대1 내분점에 존재한다 라는 게 무게중심의 정의였어요. 그쵸? 여기에 중점에 들어왔을 때 그죠?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써보게 되면 너는 2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작성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며 그때 너라는 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거잖아. 그냥 벡터가 되게 간편한 거야. 엄청 좋아. 이게 좌표로 따졌을 때는 되게 복잡했던 게 간단해지는 거란 말이야.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A에서 바라본 계속 점이 보여야 되는 거야. A에서 바라본 요 점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바라본 누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왜냐면 이게 다시 사고가 여기 갇혀 있으면 안 돼.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는데 요 점을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알아야 여기가 1대 뭐 2대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요 점을 알아야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버려지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벡터의 세계에선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요 점을 표현했어. 이렇게 A에서 바라본 너를 표현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졌잖아.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점은 G라는 점이거든. 근데 그 G라는 점이 A에서 바라본 G가 궁금한 거야. 그럼 A에서 바라본 G를 표현하는 것 되게 간단해. A에서 바라본 네가 얘라면 A에서 바라본 G는 너의 3분의 2배가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A에서 바라본 G라는 점은 분명히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될 거야. 이런 얘기거든. 됐습니까?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3분의 A B 벡터 플러스 A C 벡터가 되어지겠죠. 또한 동시에 요 점은 자 다시 요걸 봤을 때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어. 그지? A에서 G는 잘 보이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A에서 바라본 너를 구하기는 했지만 A에선 이 점을 보는 게 안 된다고. 보이지가 않아. A에선 이 점이 안 보여. 오케이? 그래서 시점을 옮긴다고. 다른 어떤 점으로 시점의 자유,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점의 자유, 벡터의 차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 연산의 거꾸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시점의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시점을 우리가 어떤 다른 어딘가에 있는 O라는 점을 시점으로 봤을 때 그게 꼭 O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정해진 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OG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된다고. 됐습니까? 자, 시점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얘를 시점을 다 O라는 점에서 바라본 점들로 표현을 해볼 거라고. O라는 점에서 바라본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을 다 표현을 해보게 되면 얘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얘는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야. 그지? 그러면은 결국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OB 벡터 플러스 OC 벡터 마이너스 2배의 OA 벡터가 되어질 것이란 얘기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너를 이항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항하게 되면 얘는 OG 벡터는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OA 벡터가 될 거야. 그럼 3분의 3 OA 벡터가 되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2 OA 벡터랑 만나서 그냥 OA 벡터가 될 거야. 따라서 3분의 5 B 벡터 플러스 5C 벡터 플러스 5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 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의 결론은 그래. 이거 자체를 암기하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 뭐 암기할 것도 사실 없어. 오케이? 근데 얘를 지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1년의 과정을 선생님이 일부러 천천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쭉 끌고 들어왔는데 그걸 본인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문제를 풀어서 여기랑 친해져야지 하면 안 돼. 미적분하고 기하 공통점이요. 문제를 풀면서 친해져야지 그러면 좀 오래 걸려. 한참 걸려. 그럼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답지를 봐야 되고 계속 비효율적인 공부가 이루어져.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이 수업 내용을 가지고 친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본인 손으로 다시 다 해보면서 친해져야 문제 풀 때 문제가 눈에 들어와. 아직도 문제 아무거나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 신기해요. 미적분하고 공통점이 그래. 기하 공통점이.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9-8번입니다. 이 항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일단 도형으로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OAB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대. 그래서 OAB라는 삼각형이 있었더래. 그랬을 때 OA의 중점을 C라고 잡았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아지게끔 잡아줬어요. 그리고선 BC의 중점을 D라고 잡았대요. 그럼 BC가 어쨌든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은 B에서 출발해서 분명히 C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B에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D라고 만들고 너랑 너랑은 길이가 똑같다. 그때 DA의 중점을 2라고 잡았어요. 그죠? 그럼 DA의 중점을 2라고 잡았으니까 다시 DA의 중점을 2. 그러면 A에서 D까지 그은 모습으로 그려줄까? 그게 제일 좋을래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서 여기에 중점을 갖다가 뭐라고 잡았냐면 E라고 잡았어요. 이때 선분 AB를 2대5로 내분하는 점을 F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선분 AB를 2대5로 내분하는 점?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 그지? 그럼 이제 관건이 되는 이제 직선이 등장을 합니다. 요 직선이죠. 그래서 이 직선이 2대5로 내분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겠는 거죠, F가? 오케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어디에 있을까를.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거는 아직 미정이니까 여기 이렇게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어딘지 확실히 모르니까.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OB 벡터를 갖다가 내가 O에서 바라본 B를 B 벡터라고 잡고요. O에서 바라본 A라는 점을 A 벡터라고 잡아 놓고요. 그때 O에서 바라본 E라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O에서 바라본 E라는 점이 있을 거야. 이런 점이 존재하겠죠. 요 점, E라는 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충분히 표현이 되거든. A 벡터의 절반값일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O에서 바라본 D라는 점, 이것도 표현하기 어렵지 않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라는 벡터랑 너라는 벡터를 더해서 반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점은 표현이 돼. 근데 요 E라는 점이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O라는 점에서 바라본 E라는 점을 볼 거야. 그지? 다시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요 문제와 관계없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얘를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얘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걸 한다?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냥 요 과정이 없이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넣어. 이게 1,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는 1번 풀어야 그걸 이용해서 2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푸는 문제는 이 과정이 없이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치? 그러면은 이건 문제풀이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너를 이제 제외하고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이 우리는 당연히 너라는 점도 표현할 수 있고 너라는 점도 표현할 수 있고 너라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없는 점이 O라는 점에서 바라본 E라는 점과 O라는 점에서 바라본 F라는 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E라는 점과 F라는 점에 대해서 O의 관점에서 바라본 E라는 점과 F라는 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OE 벡터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OE 벡터는 그죠? OA 벡터에다가 플러스 AE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다시 벡터의 합이죠. 너라는 벡터는 너 벡터 더하기 너 벡터가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OA 벡터는 A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AE 벡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AE 벡터는 분명히 AD 벡터의 절반일 거예요. 그죠? 2분의 1 AD 벡터가 되겠지. 그러면은 AD 벡터를 다시 바꿔 쓸 수 있겠지. 그러면 2분의 1배의 AD 벡터는 AC 벡터와 AB 벡터를 더한 것의 절반이야. 오케이? 됐니? 1대1 내분점이라 그런 거야. 됐니? 그래서 얘가 AC 벡터랑 AB 벡터를 더한 것의 절반이 되겠지. 그러면 AC 벡터는 마이너스 2분의 1배의 A 벡터가 되겠고 AB 벡터는 그죠? 얘는 자 너랑이잖아, 그지? 그러면 AB 벡터는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되겠지. 오케이, 됨? 그죠? 그래서 AB 벡터는 분명히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어질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싹 연산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배에다가 2분의 1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배의 무슨 벡터?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고 2분의 1배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 B 벡터.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누가 더해져? A 벡터가 더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A 벡터가 더해지게 되면
4로 통분할 수 있으니까 4분의 1배의 A 벡터가 되나요? 아, 2분의 1 안 했어요? 뭐 안 했니, 여기?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어, A, B 벡터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 2분의 1. 잠깐만. A, D 벡터. 아, 그러네. 요 2분의 1, 요 2분의 1 아니구나. 그지? 요 2분의 1 또 있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 8분의 3의 4분의 1배의 B 벡터가 되겠지. 여기다가 A 벡터를 더하게 되면, 얘가 8분의 5의 A 벡터. 그죠? 거기에 플러스 4분의 1배의 B 벡터가 될 것이다. 그치? 그럼 얘는 이제 한 번에 써주시게 되면, 8분의 5, 5배의 A 벡터 더하기 2배의 B 벡터가 되겠지? 아, 이 구조가 싫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구조야. 그럼 구조 맞춰. 항상 수학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계속 뜻과 구조 맞추는 거거든? 요런 구조야. 숫자 구조야. 오케이, 내분점. 일직선 위에 있나 봐. 내분점. 오케이? 내분점인데, 아이, 구조는 내분점의 구조인데, 뜻이 안 맞아. 뜻은 너랑 더한 게 너한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뜻이 안 맞으니까 뜻을 맞춰. 그럼 뜻 구조를 전부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5배의 A 벡터 더하기 2배의 B 벡터 해주게 되면 다시 그거에 대한 원래대로의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된다? 8분의 7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야. 자, O2 벡터에 대해서 썼어요. 그럼 봐봐. O2 벡터가 너라는 벡터의 8분의 7배라는 얘기는 너라는 벡터의 실수배 되어졌는데, 그죠? 실수배가 되어진 거지? 그럼 너라는 벡터의 8분의 7배가 되는 지점에 있는 게 2라는 점이야. 맞니? 그러면 너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 이제. 너라는 점을 생각을 해 봤어. 너라는 점을 봤더니 A 벡터와 B 벡터, 즉, 를 몇 대 몇으로? 2대 5로 내분하는 점이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네. 요 점들을 몇 대 몇? 5대 2로 내분하는 점, 2대 5로 내분하는 점이었던 거야. 됐습니까? 자, 다시. 요 점에 5배고, 요 점에 2배잖아.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그렇게 되어진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점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A점에 가까운 점일 거야. 요 점에 가까워져. 오케이? 여기 A 벡터에 가까워지는 점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를 2대5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했어? F라고 했지. 그지? 그럼 요 F가 2대5 내분점이란 얘기지. 그지? 그런데 요 2라는 점을 표현했을 때 2라는 점이 요 점에 8분의 7배 되는 점에 있다고. 그러려면 OEF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가능해. 왜? 실수배 되어졌다는 얘기는 평행함을 의미하고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너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며 요 점이 무슨 점이 되고 F라는 점이 되고, 그때 여기가 2대 5로 내분되어지는 점이었을 것이고, 그것의 8분의 7배 되는 지점이 여기란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바라본 여기에 대해서 8분의 7배 되는 점에 이 점이 위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라는 얘기여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 여기가 7대 몇으로 1로 내분하는 점 2가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셔야 돼요. 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기본 9-10번인데, 점 P가 직선 L 위를 움직이고 있을 때 PA 벡터 플러스 2배의 PB 벡터, PA 벡터 플러스 2배의 PB 벡터의 최소값을 구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건데, 두 벡터의 합이야. 그러면 분명히 이었을 때 여기가 그 벡터 합의 실수배 되어진 걸 거거든. 그러니까 몇 배 되어진, 몇 분의 몇 지점 뭐 이렇게 될 거거든. 오케이?
일직선상에 놓여진 세 점을 또 뜻하지. 다시 그렇게 캐치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그어놓고 딱 보이면 보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얘를 봐. 불쾌하잖아. 아, 구조가 안 맞아. 일단 구조가 맞아야 돼. 여기다가 3을 잡아줬더니 오케이 2대1 내분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A, B를 이어준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P라는 점에서 바라본 2대1 내분점이 된다. 즉 여기가 2대1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점에 대한 얘기다. 라는 얘기가 될 거야. 맞습니까? 네. 근데 내 맘대로 이렇게 3을 잡아줄 수도 또 없는 노릇이잖아. 그럼 여기다 다시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3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겠지. 됐니? 자, 이때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가 몇이라고 했냐면 9라고 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내려볼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볼 수 있어.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 중등 2학년 때 배웠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의 값을 구해낼 수 있어. 여기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8 더하기 몇이 되냐면 6이 되어질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다시 왜 이렇게 내렸냐면 여기서 이 길이에 대한, 자 다시 요 벡터에 대해서 요 벡터에 무슨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요것도 하나의 벡터야. 빨간 점입니다. 그죠? 얘가 이거 자체가 뭐야? 빨간 점입니다. 그죠? 얘가 자체가 빨간 점이지. 그치? 요 자체가 빨간 점이야. 근데 그 빨간 점의 뭐냐면 절대값 크기에 대한 얘기거든. 즉 길이의 최소값이야. 그럼 그러기 위해선 P점이 여기 위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길이가 가장 어떠니까? 짧으니까. 아, 그러니까 P점이 여기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고, 그것에 대해 크기를 물어봤지? 그러니까 크기는 요것에 뭐가 되겠어? 길이가 되어지겠지? 그렇게 되면 얘는 3분의 18 더하기 6이 되니까 얼마? 8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8, 3의 24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생각을. 천천히 상황을 읽어서 해주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이야. 그럼 이건 중점 연결 정리 아니구나. 여기가 2대1이니까, 그치? 뭐, 어쨌든 중점 연결 정리에서 나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2대1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 다시. 내용이 그냥 이 내용이었던 거야.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가 2대1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가 9고, 여기가 6이면, 이렇게 잡아볼 수 있잖아? 중학교 때 많이 풀어봤던 그 모습이야.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여기가 2대 3이잖아. 2대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 되고 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그거 그죠? 그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랑 곱해준 거에다가 너랑 곱해준 걸 더해주면 너의 길이가 나와. 이 얘기가 돼.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기본 문제 9-11번 보시면 삼각형 AOB에서 변 O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삼각형을 일단은 그려놔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얘가 O가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었는데 이때 OB의 중점을 M이라고 잡고 너랑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OA의 3등분점 중에서 5와 가까운 점을 N이라고 잡고 그럼 여기에 N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 길이 B가 1대 2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때 AM, BN의 교점을 자 AM 나왔으니까 AM을 연결을 해줄 거야. 이렇게 A에서 바라본 M 이렇게 잡아놓고 그래서 이 AM이라는 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점을 BN이라는 선이 있으니까 BN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했을 때 이 점을 뭐라고 하자? P라고 하자. 이때 ON 벡터를 A 벡터라고 한대요. 그러면 ON 벡터니까 이 벡터를 A 벡터, OM 벡터, 너를 갖다가 B 벡터라고 했을 때 OP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지. 계속 우리의 시선은 꽂혀야 돼.
세 점이 일직선, 세 점이 일직선, 내분점, 외분점, 표현 가능해. 오케이. 내분과 외분의 개념으로 해주는 거야. 오케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P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내분점에 해당한다고요. 네가 T 대 1-T로 내분되어진 점. 그치? 다시 요 P는 이쪽 선에서 바라봤을 때 BN이라는 선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S 대 1-S로 내분되어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때 내가 여기서 O에서 바라본 P라는 점을 A 벡터로 표현하고 싶다. 이런 거니까. 결국은 O에서 바라본 P라는 점은, 그죠? 자, 요 점은요, 그죠? 요 점은 지금 M까지가 B벡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몇 배의 B벡터가 되겠어요? 2배의 B벡터가 되겠고, 그것에 S 대 1-S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게 P점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써볼 수 있겠고, 그때 여기는 몇 배의 A 벡터가 되지? 3배의 A 벡터가 될 거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요 점과 요 점으로 얘를 내분점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또 써볼 수도 있겠지. 맞습니까? 네, 그렇게 써볼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요 점은 우리가 썼을 때 T배니까, 그지? 그래서 3T의 무슨 벡터가 되고 A 벡터 플러스 1-T의 무슨 벡터? B 벡터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OP라는 점을 다른 관점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2배의 B 벡터와 A 벡터를 이렇게 내분한 거니까. 그지? 1-S배의 A 벡터 플러스 2S의 무슨 벡터? B 벡터가 될 것이다. 그럼 이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그럼 ST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지. 됐니?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열림만 해주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자, 지금 위에 내용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점이 일직선 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바라본 점, 관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것들이 뭐로 표현되어진다? 각각의 내분점들로 뭐 되어질 수 있다?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니? 오케이? 네, 그 부분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벡터의 상등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기본인데요. 자, PA 벡터 플러스 2배의 PB 벡터 플러스 3배의 PC 벡터가 0벡터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형태, 이런 폼이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주게 되고, 그때 여기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얘를 갖다가 그 P라는 점에서 바라본 A 벡터고, P라는 점에서 바라본 B 벡터, P라는 점에서 바라본 C라는 것에 대한 벡터입니다. 그죠? 그럼 그 P점이 이제 어디 있냐라는 건데, 그 P점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러면은 P에서 바라본 그 P라는 점을 뭐 대충 삼각형의 내부에 이렇게 잡았다 치자. 그럼 P라는 점에서 바라본 누구의 벡터? A의 벡터, 그 다음 B 벡터, 그 다음 누구 벡터? C 벡터, PC 벡터입니다. 그죠? 그것에 각각 뭐가 되어져 있냐면 실수배가 되어져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데, 그죠? 일단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여기 내부에 P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내부에 P점이 있었을 때 CP를 이어서 하나의 선분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줘서
쭉 저기까지 뻗은 직선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점을 내가 D 벡터다. 이렇게 한번 D점이다.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줬을 때, 우리가 뭐에 대해 써볼 수가 있냐면, P, D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D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요 두 친구 가지고 내분 구조 만들 수 있죠? 그죠? 요 두 친구 갖고 내분 구조 만들 수 있어요. 얘한테 몇 배 해주면? 3분의 이렇게만 잡아주면 돼. 그지? 그럼 자,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PA 벡터 플러스 2배의 PB 벡터는 마이너스 3배의 PC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여기다가 1이 있으니까 3을 만들어주면 여기다가도 3을 만들어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PC 벡터의 역벡터죠. 맞습니까? 그럼 얘랑 얘랑 약분이 되면서 결국 A와 B를, A점과 B점을 1대2로, 그지? 내분하는 점이 P에서 바라본 C라는 벡터의 역벡터가 걸린다고. 오케이? 역벡터로 표현이 되어진다고. PC 벡터의 역벡터가 걸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찍힌 점을 내가 뭐라고 잡아보겠다? D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게 나타내는 게 뭐에 대한 벡터가 된다? PD의 벡터가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비율이 여기가 2대 1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PC 벡터와 PD 벡터가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어때? 같죠? 그죠? 그러니까 저 비율이 안 맞아서 속상한데 저 2대 1이 좀 찝찝하긴 한데 그냥 할게요. 네, 지우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P점이 이렇게 존재했을 것이라는 얘기인 거고, PC 벡터와 PD 벡터는 역벡터 관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몇 대 몇이 된다? 1대 1이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A라는 점에서 P라는 점을 딱 가르고서 이렇게 나가는 점을 그려볼 수 있어. 그래서 너라는 점을 내가 뭐라고 하게 되면 E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P2 벡터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 그럼 P2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자, 여기가 몇 대 몇으로 나누어지겠니?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몇 대 몇으로 나눠질까? BC가 나눠지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배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2배의 PB 더하기 3배의 PC는 마이너스 PA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구조가 안 맞아. 오케이. 5로 나눠줘. 그래서 뜻 구조 다 맞췄지? 그래서 5분의 1배의 PA 벡터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B점과 C점을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돼요. 그죠? 3대2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래서 B점과 C점을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은 PA 벡터, 요 벡터의 거꾸로 방향의 5분의 1배 되는 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길이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5대 몇이 되어진다? 1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 여기 3대 2가 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벡터라고 볼 수 있다? P2 벡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돼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놀이 한 개 더.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볼 수 있어. 그래서 F라는 점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지? 그래서 F 이렇게 잡았어. 그럼 PF 벡터를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지금 요 점을 표시하기 위해선 요 점과 요 점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PA 벡터 더하기 3배의 PC 벡터는 마이너스 2배의 PB 벡터가 됐던 것이고, 구조를 맞춰야 되니까 4로 잡아주면 얘가 2분의 1이 됐던 거겠지. 됐니?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A점과 C점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3대1 이렇게 들어와질 거란 얘기인 거야. 그 점이 3대1 되는 지점, 동시에 PB 벡터의 역벡터이면서 2분의 1배 되어져 있으니까 크기가 2대 몇이 되고 1이 되고 방향은 반대야. 그지? 아, 그러니까 이 F라는 점이 표시가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무슨 벡터가 된다? PF 벡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B를 다 구해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지? 닮음도 하나 없이. 그죠? 오직 뭐만을 이용해서 벡터의 세계에서 내분 외분만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점을 다 표현해 볼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하나하나. 다시 우리가 맨 처음에 D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될 때 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돼.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서 그거를 내분으로 표현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A, B의 내분점으로 표현을 해야 되므로 식을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고, 다시 요 점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너라는 점 세 점에 대해서 내분점의 의미를 가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라는 점과 너라는 점을 정리를 했어야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식을. 그치? 마지막, 그렇죠. AC라는 점을 가지고 정리를 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요거는 이제 본인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여기에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었을 때 2배의 PA 벡터 플러스 3배의 PB 벡터 플러스 5배의 PC 벡터가 0벡터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방금 전처럼 배율 한번 다 구해보세요. 방금 전처럼 똑같이. 자, 보겠습니다. P라는 점이 이렇게 잡혔으면 맞겠죠. 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자, 다 교점이 있을 건데 이렇게 잡고 A점에서 다시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건 컴퓨터가 이상한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잘 이렇게 해도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했다면 분명히 이 P점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여기가 4대 1이 나왔을 것이고, 7대 3이 나왔을 것이고, 여기가 1대 1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으며, 3대 2가 나왔을 것이고, 5대 3이 나왔고, 5대 2가 나왔으면 올바르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는 다 됐을 것이고, 삼각형 PAB 대 이때 삼각형 PBC 대 삼각형 PCA의 이번에는 넓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삼각형 ABC 전체 넓이를 내가 S라고 줬을 때 PAB의 넓이는 이렇게, 그래서 얘의 넓이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자 전체의 8분의 5죠. 그죠? 자, 요만큼이 전체의 8분의 5야. 여기가 8분의 3이죠. 여기가 5대 3이니까, 그죠? 전체의 8분의 5에 다시 이렇게 보면 넓이비가 4대 1이니까 8분의 5에 대해서 다시 5분의 4배가 되죠. 오케이? 전체의 8분의 5배의 5분의 4배니까 2분의 1배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BC의 넓이, 너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럼 너의 넓이라는 것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얘는 뭐 6분의 1배의 S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PC의 넓이도 저런 닮음이 아니라
밑변 길이비에 대한 넓이비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3대 1대 2의 넓이비를 갖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중등 도형의 내용으로 그대로 추론을 가능해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뭘 얻을 수가 있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무게중심이라는 거. 얘는 지금 B가 다 달랐던 거죠. 얘네들의 길이 B가 다 달랐던 상태였던 거야. 그런데 무게중심에 여기 누가 있었을 때, G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너까지, 그것으로부터 너까지, 그것으로부터 너까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전부 다 몇 대 몇 대 몇이 될 거냐면 1대 1대 1이 되어질 것이고, 따라서 이 말은 GA 벡터 플러스 넓이 B가 1대 1대 1이 되잖아. 우리가 그걸 알죠? 여기 넓이 다 똑같지?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 3분의 1, 그지? 여기서 더 잘라주면은 몇 분의 몇씩 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넓이 B가 여기가 1대 1대 1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얘기는 거꾸로 추론하게 되면 GA와 GB와 GC를 더하게 되면 0벡터가 될 것이라는 것까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즉, 이걸 통해서 넓이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생각했고, 무게중심을 통해서 얘를 떠올렸다. 오케이, 돼. 왜? 여기서 봤더니 3, 2,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치? 얘네들의 비율이 그렇잖아. 맞니? 그걸 통해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여기가 1, 1,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1, 1, 1, 그렇지.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0벡터가 되어진다 라는 것까지 추론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뭘 우리는 얻을 수 있냐면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그렇지, 무게중심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작용하는 힘과 여기서 여기까지 작용하는 힘과 여기서 여기까지 작용하는 어떤 힘이 뭘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이 힘이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것의 합이 몇이 됐다는 얘기는 0벡터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여기 무게중심을 기점으로다가 잡아주면 얘가 이렇게 물건 세울 때 있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그지? 이 삼각형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내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서 할 거면 무게중심에다 딱 했을 때 이 삼각형이 넘어지지 않고 내 손가락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삼각형 올렸을 때,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힘의 배분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지는, 그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건데, 평면 위의 점 P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넓이 B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벡터의 문제를 이렇게 받고 어떤 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다 점입니다. 그죠? 점이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시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시점이 이상하잖아, 혼자. 다 P라는 점에서 바라본 A라는 점, P라는 점에서 바라본 B라는 점, C라는 점인데 얘는 B라는 점에서 바라본 C라는 점을 보고 있으니까 너를 시점을 바꿔야 돼. 다시 시점, 오케이. 시점의 자유, 벡터의 차. 오케이. 계속 그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PC 벡터 마이너스 P,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고, 이 식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정리를 해주게 되면 PC 벡터랑 PC 벡터 소거되고요. PB 벡터 넘어가게 되면 2배의 PA 벡터는, 결국 이 식은 정리하게 되면 2배의 PA 벡터가 마이너스 6배의 PB 벡터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PA 벡터가 마이너스 3배의 PB 벡터가 되어진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다시 PAB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라는 얘기야. 벡터가 실수배된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일직선상에 놓여진 세 점이 될 테고, 그리고 P로부터 A까지, P로부터 B까지는 역벡터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방향은 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삼각형이 어떻게 있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P라는 점은 분명히 여기에 존재할 것이고 이때 길이 비율이 3대 1이 되는 점에 P라는 점이 위치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CAP와 CBP의 넓이비를 구하여라. 오케이. 3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한 점을 지나며 누구누구의 개 뭐한 직선 평행한 직선 분명히 문제 속에 이런 멘션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멘션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거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시험에 나올걸요 이거 무조건. 한 점을 지나며 누구누구의 평행한 직선 뭐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벡터라는 게 있었어. 오케이? 여기다가 t배를 하면 자 이것의 뜻이 뭐가 되냐면 A 벡터의 뭐된 직선? A 벡터와 평행한 직선이지. 자, A 벡터와 뭐한 직선? 평행한 직선을 의미해. 오케이? 평행한 직선을 의미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요것은 뭘 의미하느냐? 평행 이동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형태적인 부분의 뜻이 뭘 갖게 되냐면 B 벡터를 지나며 A 벡터와 뭐한 직선이다? 평행한 직선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됐니?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상황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죠. PA 벡터 플러스 2배의 PB 벡터 플러스 3배의 PC 벡터가 BC 벡터라면 너를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로 바꾸지. 그지?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얘한테 K배된 BC 벡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너를 어떻게 했어?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 바꿔서 했던 게 방금 전까지 했던 거야. 오케이? 이렇게 바꿨던 게 근데 이것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줄 거야. PA 벡터 플러스 2배의 PB 벡터 플러스 3배의 PC 벡터가 얘가 K배의 BC 벡터가 되어 있을 때는 얘를 그렇게 바꾸면 안 돼 라는 말씀 드리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는 너님들을 바꿔주셔야 돼. 이런 형태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바꿔주시게 되면 시점을 싹 다 B로 돌릴 거야. 그럼 너는 BA 벡터 마이너스 BP 벡터 플러스 2배가 될 겁니다. 그죠? 2배가 되는데 얘는 B니까 B를 시점으로 가져가면은 그냥 역벡터가 걸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의 BP 벡터지. 시점 동점을 바꿨으니까 역벡터가 되는 거지, 그냥.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얘는 BC 벡터 마이너스 BP 벡터니까. 그지? 거기에 3배가 됐고, 우리 서진이는 또 늦는다고 톡이 왔어요. 11시 5분만 되면 톡이, 11시만 되면 톡이 와요, 얘는. 자, BC 벡터. 미친 것 같아. 자, 마이너스 3배의 BP 벡터. 야, 여지없이 톡이 오네요. 네. 아휴, 자, 여기 보았어요. 그럼 얘가 K배의 무슨 벡터가 된다? BC 벡터가 되겠네요. 됐니? 자, 그럼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P 벡터를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배의 BP 벡터, 마이너스 6배의 BP 벡터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배의 BC 벡터가 있고 저기 K배의 BC 벡터가 있고
싹 다 BA 벡터도 하나 존재하니까 쟤도 넘기고 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럼 BP 벡터를 계산하면 BP, BP, BP니까 6배죠. 그래서 6배의 무슨 벡터는? BP 벡터는, 그죠? 3배의 BC 벡터에 K배의 BC 벡터가 만나니까 3-K배의 무슨 벡터? BC 벡터 플러스 B배의 A 벡터, BA 벡터가 되겠죠. 그죠? 자, 얘를 양변을 몇으로 나눠주면? 6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의 몇 분의 몇 배? 6분의 1배가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수학적 용어를 이렇게 해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를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친구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결국은 6분의 1을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럼 6분의 1 전개하면 얘가 되겠고 플러스 6분의 1이 되어지는 거지. 그럼 결국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6분의 1배의 BA 벡터를 지나며, 그죠? 누구 벡터와 평행하냐면 BC 벡터와 뭐 한 거다? 평행한 거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오케이? 그것이 누구 벡터야? BP 벡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형태적인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개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 아니 개념은 똑같을 수 있지만 뜻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A, B, C. 그럼 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얘기를 해보면 A, B, C가 이렇게 있었을 때 BC 벡터와 평행하면서 BA 벡터의 6분의 1배 되는 점을 지나. 그럼 BA 벡터의 6분의 1배 되는 점, B에서 바라본 A 벡터의 6분의 1 되는 지점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5대 1로 빠져나가는 요 점을 지나면서 BC 벡터와 뭐한 상태에 있는, 평행한 상태에 있는 요런 직선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몇 대 몇이 되어지는 5대 1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벌어질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게 된다면 요렇게 될 때의 K 값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거야. 그럼 요 점은 B로부터 바라본 A라는 점의 단지 6분의 1배 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점을 우리가 써보면 6분의 1배의 BA 벡터라고 쓸 수 있지. 요 점 자체가. 그러면 얘가 6분의 1배의 BA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요 점이, 그죠? 그러면 얘가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겠지. 그래야 얘가 남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K는 몇일 때다? 3일 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고,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죠? 얘는 요 점과 요 점을 갖다가 5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됐겠지. 그지? 그럼 그 구조가 맞춰지려면, 자, 여기서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점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B에서 바라본 C 벡터, B에서 바라본 A 벡터가 있었을 거야. 그지? B에서 바라본 C 벡터, B에서 바라본 A 벡터, 그거의 5대1 내분점, 오케이, 나 그거 구조 알아. BC 벡터 플러스 BA 벡터인데 너가 5배 된 6으로 나눠진 요런 점이 될 거야. 그치? 이게 C점과 A점을 1대 5로 내분한 점이 되어지겠지. 그러면 요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선 얘에서 K가 얼마여야 되냐? 라는 건데 K가 마이너스 몇이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중 교재 문제집에 있는 거 다 풀어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네. 그 말은 그렇죠. 자, 일단 모는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요걸 지금 베이스를 잡아볼게요. 그냥 모는 종이로 베이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이번에는 좀 확대를 해서, 자,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어요. 이때 내가 여기에 점을 하나 잡아보고 여기에 점을 하나 잡아보고 요 점을 A, 그 다음에 이쪽에다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보고 요 점을 B라고 잡았을 때 이때 요 점을 내가 O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요 대각선으로 갈 수 없지요. 맞니? 항상 가로 세로의 움직임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O에서 바라본 A라는 점을 A 벡터다 라고 놓고요. O에서 바라본 B라는 점을 B 벡터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벡터라는 건 단위 벡터로 쪼갤 수 있어요. 그 단위 벡터라는 게 한 칸 한 칸이거든. 그럼 얘를 갖다가 무슨 벡터냐면 이쪽 방향으로, 자, 이 점에서 이 점을 X벡터, 이 점에서 이 점을 Y벡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A벡터를 표현할 때요, 몇 배가 되냐면 3배의 X벡터가 되겠지. 자, 이쪽으로 몇 칸? 3칸. 이쪽으로 몇 칸? 한 칸이 이루어진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벡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3배의 X벡터 플러스 Y벡터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B벡터를 표현하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으로 몇 칸? 2칸. 그죠? 이쪽으로 몇 칸? 3칸이 가진 거기 때문에, 자, 역벡터가 걸려있죠? X벡터에 마이너스 2배의 X벡터 플러스 3배의 Y벡터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이겠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단위 벡터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얘가 언제 잘 활용이 되냐면 평면상에서는 실제로 활용될 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평면상에서는 그렇게 없고, 우리가 뭐 요런 도형들을 얘기할 때 좀 써볼 수 있어. 이렇게 돼서, 자, 하나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잡아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입체 도형이 있잖아요. 그죠? 입체 도형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얘를 사용해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입체 도형이 있어. 지난 시간에도 이거 비슷한 거 한번 해봤는데, 설명 없이 풀기만 했는데, 너에서 너를 바라본 벡터, 너에서 너를 바라본 벡터, 너에서 너를 바라본 벡터가 있잖아. 이런 걸 할 때 단위 벡터로 쪼개서 이 벡터들을 뭐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점을, 요 점을. 그러니까 여기 공간 위에 있는 어떤 의미의 점도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지. 공간에 나오는 어떤 점들도 똑같은 원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점, 대각선으로 이동되어진 점을 표현을 해야 돼. 그치? 그럼 얘네를 갖다 하나하나 뭘로 쪼개서, 단위 벡터로 쪼개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뭐 할 수 있다? 표현해낼 수 있다.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거기에 모든 의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벡터에 대해서 라미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라미의 정리 혹시 학교에서 하는지 한번 라미의 정리를 학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학기 중에 아시겠죠? 네, 라미의 정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벡터의 뭐에 대한 얘기가 끝나게 되냐면 그 기본, 그죠? 상등, 뭐 연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뜻과 연산 파트가 다 진행이 됐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문제 좀 더 풀어볼까? 그죠? 네, 문제 더 풀어보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9-14번. 평면에 5개 점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 C, D는 어떤 사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지? 어렵지 않아. 왜냐면 얘를 갖다가 바꿔줄 거야. 자, 지금 보시면 자, 딱 보자마자 시점이 다 달라. 그러면 짱 이렇게 돼야 돼. 왜 이 시점이 다 달라? 미쳤네.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두 개 묶어줄 수 있어. 다시 시점의 자유, 벡터의 차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생각이. 물론 여기를 갖다가 시점을 다 P로 바꿔서 마이너스 다 붙일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벡터의 차, 시점, 벡터의 차 계속 연결이 돼야 돼. 그럼 차로 표현돼야 돼. 그럼 여기는 지금 차로 표현되어 있지가 않잖아.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넘겨서 볼 거야. 오케이? 얘를 이렇게 넘겨서 볼 거야. 그러면 이 지금 식이 차의 모습을 분명히 띌 거거든. 그죠? 왜? 시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얘가 BP 벡터 마이너스 CP 벡터. 왜 이렇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시점이 달라? 오케이. 차로 표현돼야 돼. 그래야 시점의 자유. 오케이? 다 계속 연결. 됐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이 되냐? 이제 이거거든. 그러면 이 말은 여기서 얘를 바꿔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붙여주고 얘를 무슨 벡터? PA 벡터.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얘를 무슨 벡터? PD 벡터. 이렇게 볼 수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얘도 바꿔볼게요. PB 벡터. 그죠? 얘를 갖다가 무슨 벡터? PC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PD 벡터 빼기 PA 벡터잖아.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AD 벡터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다시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 PC 벡터 빼기 PB 벡터잖아. 그지? 그럼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 BC 벡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둘이 어떻대? 같아. 자, 두 벡터가 같아? 무슨 말이야? 두 벡터가 같아? 마주보는 두 변일 거라고 이게. 다시 마주보는 두 변이야. A, B, C, D 있을 때 AD 벡터와 BC 벡터가 같아? 평행하다는 얘기지. 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평행하다는 얘기야. 크기도 똑같아. 한 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그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무슨 사변형이다? 평행 사변형이 된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돼요. A라는 점은 Y축 위에 존재하고 B라는 점은 X축 위에 존재하는 점이 될 테고 C라는 점은 그 뭐 평면상에 존재하는 한 점이 되겠죠. 그렇게 있을 때 그 A점, B점, C점에 대해서 한번 놀아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쓱 잡아놓고 꼭 그리면 이렇게 돼.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보고 얘는 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 같지?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죠? 자, B점이 4,0에 있어. 그럼 4,0을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뭐 4개? 이 정도 잡아볼게. 요 점에 B점이 있어. 그 다음에 3개. 하나, 왜 하나도 안 맞지, 그림이? 짜증나.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자, 하나, 둘, 셋. 여기 잡았어요. 여기 A점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0,3이다. 이렇게 줄게요. 그때, 여기를 5라고 잡았을 때요. 5A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벡터도 있냐면 5B 벡터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럼 C라는 점은 2,3이니까 뭐 요쯤 있는 게 요점이 이제 C가 될 거야. 그치? A랑 높이가 같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P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 P라는 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전부 다 더해서 무슨 값을 구해야 된다? 최대값을 구해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시점을, P라는 점이 어차피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시점을 5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5로 한번 잡아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5A 벡터 마이너스 5P 벡터, 5B 벡터 마이너스 5P 벡터, 5C 벡터 마이너스 5P 벡터야. 그치? 그럼 걔는 5A 벡터 플러스 5B 벡터 플러스 5C 벡터 마이너스 3배의 5P 벡터 이렇게 되어지겠지. 변형되어지면. 그치? 얘를 갖다가 봐주셨더니 이거 익숙해. 3. 오케이. 그럼 얘도 3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럼 요거 사라지겠지. 그치? 내 맘대로 이렇게 3 밑으로 잡아줄 수 없어. 곱하기 몇 해줘야 돼? 3배 해줘야 돼. 그치? 그러고서 얘를 봤어. 그랬더니 삼각형 ABC를 삼각형으로 잡고 있는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네. 됐니? 그러면 너를 이어줬을 때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그치? 그쵸. 제가 그림을 똑바로 잘 그리면 이상하죠. 자, 네,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너한테 무슨 중심이 있을 것이다?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야 라는 얘기야. 됐니? 그럼 얘가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야. 그럼 얘가 결국은 OG 벡터로 표현이 되어져. 이렇게. OG 벡터.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가 OG 벡터가 되겠네. 됐니? 거기서 OP 벡터를 뺀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고 했냐면 지금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지. 그리고서 얘를 봤더니 시점이 같고 벡터의 차야
오케이. 너는 pg 벡터의 뭘 구해달라? 최대를 구해달라. 이 얘기야. pg 벡터. 그럼 pg 벡터의 최대. p점이 어딘가에 있었을 때. 그죠? 근데 그럼 p점이 어디지? 라고 했더니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를 뭐 하는 점? 움직이는 점 P. 오케이. 그죠?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1짜리 원위를 움직이는 점 P니까. 그지? 걔를 갖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분명히 이렇게 1짜리인 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 어떤 점 P에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최대가 돼야 돼. 그 벡터가. 그러면 P점이 여기 있었겠지. 그래야 P로부터 저기까지의 벡터가 뭐를 이루게 되니까? 최대를 이루게 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런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럼 P점이 여기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게 되면 결국 pg 벡터의 최대값을 구해서 몇을 곱해주면 된다? 3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나는 이 무게중심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거든. 이 무게중심점의 좌표는 세 점이 다 나와 있잖아. x좌표 다 더한 거에 3분의 1. 그렇지. 2, y좌표 다 더한 거에 3분의 1. 오케이. 무게중심점 좌표 몇 컴마면? 2, 2. 그지? 그럼 pg 벡터의 최대값이니까 p점 구해줘서 길이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지. 그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문제를 마무리 짓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한참 고민을 해요. 저 P를 어떻게 구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저 P를 어떻게 구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P를 어떻게 구하지? 원방? 그래서 애들이 이거 문제 시켜놓으면요. 집 가서 잠깐만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예. 근데 그 위에 한 점.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상 이렇게 찾아보고 막 이래요. 다시 원에서는요. 항상 테마가 중심으로부터의 뭐로 잡혀있다? 거리로 잡혀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그치? 요만큼의 거리는 구할 수 있어. 그럼 요만큼의 거리가 2루트 2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어진 거지? 거기에 반지름만큼이 더해지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pg 벡터의 절대값이잖아. 그치? 왜냐면 여기 전체에 절대값 들어있으니까. 맞니? 그럼 얘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2루트 2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럼 거기에 몇 배 한 거야? 3배. 그러니까 6루트 2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벡터 3개가 다 됐고요. 다음 시간까지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미적분 수열 극한부터 문제풀이도 조금씩 해보고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백을 다 끝낼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